마리의 생쥐가 크림이 가득 찬 통에 빠졌어요. 첫 번째 생쥐는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생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치즈를 먹고 싶었거든요. 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계속 미친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허우적거린 결과 이 크림이 굳어져가지고 버터가 됐고요. 그렇게 두 번째 생쥐는 그 굳은 버터를 밟고 무사히 통 밖으로 빠져나와서 치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캐치미 이프 유 캔 영화 속에 크림통에 빠진 두 마리 생쥐 우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지금 코인 시장, 투자 시장이 이 우화가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매번 영상마다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바로 투트랙 전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라서 계속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 그렇게 귀에 피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요. 리플 안 올라가서 지루하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시장만큼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무빙들 한번 보세요. 최소 5%, 15%, 20%, 40%씩 폭등하고 있는 대규모 알트 장세입니다. 그냥 업비트 호가창 한 번씩 보세요.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10%, 20%는 기본으로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세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리플만 쳐다보고 수익 안 낸다? 이거는 마치 크림통에 빠진 첫 번째 생쥐처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첫 번째 생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또 맛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투트랙 전략 짜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두 번째 생쥐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번째 생쥐신 분들 우리랑 함께 수익 내기 위해서 타점 공부하시고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가, 지금 RSI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MACD 지표가 왜 이렇게 뜨는지, 남들이 리또속이라고 한탄만 할 시간에 이 첫 번째 생쥐처럼 그냥 포기하고 바라만 보면서 리플 안 올라간다, 리또속이다 익사해버릴 시간에 누군가는 지금 장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웹3 테마가 올라갈지, 다음은 디파이 테마인지, 아니면 RW 테마에서 여기서 수혜가 될 알트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코인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지 우리 채널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요. 중동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공부해보고 또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이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유동성을 풀어서 언제쯤 시장이 올라가고 또 알트 장세에서 메이저 알트 장세 그리고 비트코인 장세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최저점이니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전략을 구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묻어두고요. 또 계속 가져가시되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단타로서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시거나 아니면 고점에 사서 더 비싼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셔서 수익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셔야 되는 장세인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절반으로 쪼개셔서 이 수익의 절반은 중장기 계좌로 넣으시고 또 중장기 계좌 투자금을 불려나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단타 수익을 내는데 사용을 하시거나요. 또 소중한 가족들과 외식하셔도 되고요. 옷을 사 입는 쇼핑을 하거나 헬스장 PT 등록하셔서 자기 개발하셔도 됩니다. 이런 돈들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이 투자라는 게 또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재미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단타로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연구해보셔도 좋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겁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혼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함께 하시고 우리랑 함께 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정성을 담아가지고 간곡하게 응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우실 때 할 수 있다 3번만 외치세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 신용평가사 KBRA가 리플 프라임에 BBB 등급을 부여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코인쟁이들끼리 치고받는 도박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조 원을 굴리는 월가의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리플 생태계에 돈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본격적인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XRP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레포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월가 큰손들이 국채를 담보로써 하루 이틀짜리 초단기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2조 6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쳤을 때 약 1경 7천조 원.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 파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 볼륨이 이 시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상황인데 헤지펀드는 여기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돈을 빌리고요. 또 연기금과 머니마켓 펀드는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플이 12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히든 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요. 또 리플 프라임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플 프라임은 뭘 하는 곳이냐? 이 상장 파생상품 청산이랑 단기 국채 레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양쪽의 거래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청산 규모가 3조 달러가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 KBRA가 이 리플 프라임에 BBB 등급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BBB가 뭐냐고요? 이 투자 적격 등급인데 이 등급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연기금이라거나 보험사, 이 대형 상업은행 이런 것들은 아무데나 돈을 넣을 수가 없겠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최소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파생상품 청산이나 이 레포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혀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등급이 없는 곳이랑 거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젤이라는 국제자본 규칙에 따라서 요구되는 위험가중 자본금이 최대 5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 거나 다름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 프라임이 BBB 등급을 받았다는 건요. 이 월가 큰 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리플 생태계에다가 수십조, 수백조 돈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이 드디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관들이 리플 생태계로 들어올 때요. 반드시 겪어야만 했었던 이 규제의 벽, 구조적인 마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이게 단순 호재가 아니겠죠. 기관 자금 유입의 면죄부이자 고속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건데 근데 리플은 또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리플이 지금 월가의 인프라 구조를 통째로 복제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총 24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어가지고 핵심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 합병했어요. 12억 5천만 달러로 히든 로드를 사서 리플 프라임을 만들었고요. 10억 달러로 기관 자금 관리 시스템 선두업체인 G 트레저리를 인수해서 리플 트레저리를 출범시켰습니다. 거기에 규제 준수형 결제 플랫폼 레일까지도 2억 달러에 흡수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올라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 전체 유동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이 바로 XRP가 중심이 되어줄 겁니다. 이걸 한 개로 묶어서 보시면은 이 기업 CFO들이 기존 법정화폐 계좌랑 RLUSD, XRP를 한 가지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또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까지 조달할 수 있는 완벽한 월가 기관용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리플 프라임이 도입한 담보 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기관들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같은 데서 선물 거래하려면요.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래소가 XRP를 직접 담보로 안 받아도 괜찮아요. 기관이 리플 프라임에 XRP를 맡기면 리플 프라임이 이걸 달러 신용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 기관의 XRP를 팔지 않고도 자본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XRP가 단순하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돈을 보내는 전송 토큰에서요. 월가 파생 생태계의 핵심적인 기초 담보물로 신분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XRP를 사서 쌓아둘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동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타협안이 나왔는데 이게 왜 리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통 은행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에 내가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는 거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 은행권이 엄청난 로비를 펼쳤고요. 결국에 상원은행위원회가 이자 지급 금지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사실. 이 결정이 개인분들한테 이자를 줘서 돈을 모으던 디파이 기반 스테이블코인한테는 엄청난 치명타거든요. 하지만 리플의 RLUSD는 처음부터 개인한테 이자 수익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죠. 기관들이 국경간 결제를 하고 장외거래 정산을 하고 또 마진콜을 처리하기 위한 고속 회전 자산으로 설계된 겁니다. 은행이 원하는 규제 방향성이랑 리플의 B2B 결제 인프라가 이 설계까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RLUSD는 제도권 안에서 경쟁자 없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기관 생태계 인프라의 확장이 곧 XRP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압력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도이치뱅크, 소시에테제너럴 같은 이 글로벌 대형은행들 리플 인프라를 도입해놓고 왜 당장 XRP가 아니라 RLUSD로 결제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건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바젤 자본 규제를 받는 대형은행들, 이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자산을 결제 브릿지로 대량 사용할 수가 없겠고, 이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먼저 리플넷이라는 통신망을 깔고요. RLUSD라는 안전자산으로 기존의 낡은 시스템 배관을 교체하면서 또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XRP가 완전한 디지털 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이미 깔려있는 배관 위로 또 막대한 트래픽이 XRP를 활용한 실시간 유동성 채널로 격적인 전환될 수 있도록 인프라 연결은 전부 다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배관은 완성됐고 수도꼭지만 트면 된다는 겁니다. G트레저리 인수로 탄생한 리플 트레저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CF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은행 업무가 멈추면 수천억 원의 잉여 자금을 그냥 놀려댔었죠. 하지만 리플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 이런 자금들을 은행이 문을 닫은 주말에서도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나 리플 프라임의 단기 국채 레포 시장에 넣어가지고요. 24시간 이자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년 한 해에만 처리한 자금이 13조 달러예요. 이 B2B 자금 흐름이 리플 생태계로 직접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깔렸다는 건데요. 온체인 데이터도 이런 흐름들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간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리플 내적 활성 주소가 46,000개를 돌파해서 5주 최고가를 찍었고 총 지갑 숫자가 77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일일 트랜잭션은 3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배나 폭증했고요. 가격이 빠지는데 네트워크 사용량은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실물자산 연동이라거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같은 이런 기업 단위의 실질적인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격과 펀더멘털이 완전히 디커플링, 그러니까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 거고, 이런 괴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가격이 펀더멘털을 쫓아가는 방향성으로서 해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건 암호화폐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란 전쟁과 유가 폭등이 만들어낸 거시경제의 충격일 뿐이겠고 유동성 경색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던 투기 세력들 이 물량이 강제 청산되면서 시장이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77% 넘게 빠지면서 매물대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죠. 이걸 뒤집어 보시면은 클래리티 법안 같은 대형 호재가 터지는 순간 이 가벼운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폭발적으로 뛸 수 있는 구조적 가벼움이 확보됐다는 뜻이겠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 인프라 투자해놓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적이 절대 없었는데요. 24억 5천만 달러 쏟아부어가지고 배관을 다 깔아놓은 기관들이 물을 안 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과도한 레버리지나 빚을 동원한 단기 매매는 철저히 배제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반드시 통제하시고요. 스마트 머니들이 거래소 밖으로 이 대량의 물량을 빼돌리고 있는 1,800원에서 2,000원 인근 지지선들, 이 거시적인 바닥으로 인지해 주시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서 자산을 모아가는 구조적 장기 투자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달 하순이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일정 반드시 주시하셔야 되겠고 일정 비중은 투트랙 전략으로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요.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에게 친절하게 상승의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아요. 가격이 폭발하기 전에 이 세력들이 하는 거는 완벽한 법적인 명분과 또 유동성 파이프라인을 조용히 완성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기관들이 달릴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고속도로는 완공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남은 거는 이제 규제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뿐이겠습니다. 매수할 때 내가 급하고 또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럴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잠깐 몇 시간만이라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급하게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보다도 점점 더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할 매수로서 진입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리플이 급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에 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매수하는 가격 자체가 고점일 확률이 높겠고 또 급하게 불붙었던 매수세가 줄어들면은 단기 하락으로 이어져서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이 매수를 하실 때는요. 내가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고점이 아닌지 반드시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매수에 있어서는 이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요. 내려올 수 있는 단기 저점 구간에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으로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만원으로 무리하게 5,000원일 때 추격 매수하면 2개밖에 못 사죠. 시간이 걸려도 내가 원하는 2,000원이라는 타점에서 진입하면 5개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지만 내가 현실로 매매하려면 정말 어려운 원칙 매매예요.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정보방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